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지혜, 온고지신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마천. 그가 공자의 제자들을 기록한 중리제자열전은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철학적 실험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기록을 통해 사마천이 전하고자 했던 깊은 역사관과 인간적 교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은 시대를 움직였거나 혹은 시대와 불화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진짜 의미를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리제자 열전은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이상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제자들의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고 또 좌절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철학적 실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 도에 통달한 제자가 77연, 즉 77명에 이른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77명 모두의 삶을 기록하는 대신 몇몇 핵심적인 인물에게 서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공자 학단의 방대한 규모라는 보편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위대한 가르침이 각기 다른 재능과 성품을 지닌 개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즉 특수성을 깊이 탐구하고자 했던 사마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마천은 제자들의 재능을 성문사과라는 네 가지 분야로 명확하게 분류해 제시합니다. 바로 덕행, 정치, 언어, 문학입니다. 덕행 분야에서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 뛰어났고 정치 분야에서는 염유와 계로가, 언어, 즉 외교와 변론에서는 재하와 자공이, 그리고 문학, 즉 경전 이해에서는 자유와 자아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을 공문십철이라 부르는데요. 공자의 가르침이 단순히 도덕적 수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분류입니다. 그리고 중리제자열전의 핵심 서사는 바로 이들 중에서도 3명의 제자에게 집중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공자의 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낸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순수한 이상 그 자체를 추구했던 아내, 충직한 의로움으로 스승의 도를 지키려 했던 행동가자로, 그리고 현실적인 능력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인 실용주의자 자공. 이 세 사람의 삶은 단순한 인물 기록을 넘어 위대한 이상이 현실 세계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입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아끼고 존경했던 수제자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여러 고사성어에 담겨 있죠. 먼저 불의과 같은 잘못을 2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성찰의 태도를 지녔고,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치는 천재적인 총명함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단표누항,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거리에서 살면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청빈한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장 완벽했던 제자 아내는 안타깝게도 요절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며 통곡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비극을 통해 가장 순수한 이상조차도 운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할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본명은 중유, 자는 자로. 그는 거친 성품이었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평생 스승을 호위한 가장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공자는 때로 그의 지나친 용맹을 경계하기도 했는데 이는 맹목적인 용기가 때로는 도를 벗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었죠. 자로는 자신의 신념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위나라의 내란에 뛰어들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마천은 그의 죽음을 통해 도를 지키려는 순수한 의지가 현실의 폭력 앞에서 어떻게 파멸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다는 사마천의 말처럼 자로의 죽음은 도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지만 그 끝이 파멸이었다는 비극적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공은 언변과 상업적 재능이 극히 뛰어났던 인물로
공자 제자 중 가장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외교 무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려 하자 그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유세를 펼쳤고 그의 혀끝에서 5나라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사마천은 자공이 한 번 뛰었더니 10년 사이에 5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공자의 이상적인 가르침, 즉 도가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공이 보여준 술, 즉 현실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마천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세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내는 이상적 도의 순수함을 보여주지만 현실에서의 비극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로는 도를 위한 헌신과 용맹을 상징하지만 그 힘이 현실에서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공은 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탁월한 술, 즉 방법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마천은 누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나란히 보여주며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뿐입니다. 중리제자열전은 이처럼 제자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고사성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성어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그들의 삶이 남긴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모취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성인 공자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용모가 취했던 제자 담대멸명이 찾아왔을 때 공자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재능이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뛰어난 인격자임을 알게 된 공자는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담대멸명에게 실수를 했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내면적 가치를 보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죠. 담표누앙은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말로 앞서 살펴본 제자 아내의 삶을 상징합니다. 공자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남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만족과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선비의 자세,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의 문일지심 역시 아내의 뛰어난 총명함을 보여주는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너와 아내 중에 누가 더 나으냐? 고 묻자 자공은 겸손하게 제가 어찌 아내를 넘보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만 알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의 천재성과 함께 동료의 재능을 인정할 줄 아는 자공의 겸손함까지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이과 이는 공자가 오직 아내에게만 했던 특별한 칭찬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즉시 깨닫고 고쳐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의 뛰어난 성찰적 태도와 배움의 자세를 극찬한 것입니다.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구도자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각편 말미에 태사공활이라는 코너를 두어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직접 제시합니다. 그는 인물들을 결코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승인 공자조차 이모취인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기록함으로써 위대한 인물들의 인간적인 그리고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마천의 이러한 역사관은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처절하게 고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터럭보다 가볍다고 썼습니다. 사마천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학문으로 불멸의 업적을 남긴 공자의 삶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변덕스러운 권력보다 영원한 학문적 유산의 가치를 그는 자신의 삶과 역사 서술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리제자열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마천은 이상을 추구한 아내, 헌신을 보여준 자로 현실을 개척한 자공의 삶을 나란히 보여주며 도의 순수성,
헌신의 가치, 그리고 현실적 적용의 필요성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이상만으로도, 행동만으로도, 현실적인 능력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돈은 현실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렇습니다. 사마천의 중리제자열전은 단순히 오래된 인물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 실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침서입니다. 오늘 온고지신과 함께한 사마천의 지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온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